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공용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예전에 몇 번 얘기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한국 사회에서도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잠깐 이렇게 화두에 올랐었지만 솔직히 뭐 좋은 이야기는 못 듣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라진 그런 그냥 짧은 기간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근데 저는 이 영어 공용화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할 주제는 영어 공용화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영어가 공용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장 우려하시는 게 한국에서 영어가 공용화가 되면 그 한국인의 정체성이 없어질 거라고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그 국제학교들, 뭐 인가 국제학교들, 비인가 국제학교들 굉장히 많습니다. 비인가 국제학교까지 따지면 아마 100여 곳, 200여 곳 안 되겠습니까? 한국도.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아이들이 당연히 그런 비인가 국제학교 주로 누가 갑니까? 대부분 90% 이상 다 한국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한국 내에서 영어로 교육받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정체성이 미국인이나 영국인이 될까요? 단적인 예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이 되겠죠. 영어를 좀 더 잘하는 한국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공용화를 한다고 해서 그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특히 이제 어린 세대들이죠.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영어를 굉장히 잘 구사하는 싱가포르나 가까운 홍콩,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인도 이런 국가만 하더라도 영어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들이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공용어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인도 사람이고 싱가포르 사람이고 홍콩 사람입니다. 북유럽만 해도 그렇잖아요. 북유럽은 영어 구사력이 굉장히 좋죠.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아마 영어 구사력이 가장 좋은 나라들이 네덜란드 그리고 이런 북유럽 나라들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 영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세뇌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영어를 좋아하면 사대주의자다. 여러분 그냥 미국을 좋아하고 영국을 좋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에 가장 공용어로서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영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단지 영어권 국가의 언어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또한.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정체성 얘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영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용화가 되면 외화 낭비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기유학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는 솔직히 저희도 조기유학이죠. 따지고 보면 지금 고등학교 과정이니까요. 조기유학 여러분 조기유학 가면 영어권 국가만 간다고 생각합니까? 영어권 국가만 해도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솔직히 아일랜드까지 그렇게 조기유학을 많이 가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많이 가잖아요. 뉴질랜드 이런 데 많이 갑니다, 여러분. 조기유학으로. 그리고 거기만 갑니까? 저희 지금 가족이 머물고 있는 말레이시아, 동남아에서도 말레이시아만 갑니까? 여러분, 인도, 싱가포르, 태국, 심지어 태국, 당연히 필리핀도 빼놓을 수 없고요. 필리핀도 조기유학만 갑니까? 성인들 어학연수로도 가고요. 대학생들 유학까지 갑니다. 이건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고 해도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영어 때문에
이런 나라들까지, 동남아의 나라들까지 심지어는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고 유학을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출되는 외환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영어 공용화가 이루어지는데 굳이 인도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예? 이런 데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뭐 싱가포르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싱가포르도 교육열이 대단하지만 대한민국도 싱가포르 못지 않잖아요. 적어도 이런 곳으로까지, 이런 나라들로까지 조교학을 굳이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뭐 부모님의 사업이나 어떤 일적인 게 관련되지 않으면 단지 순수한 조교학만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밖으로 유출되는 외아들이, 예, 뭐 낭비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대한민국도 출산율이 엄청나게, 예, 뭐 OECD 국가 중에 뭐 최저라고 합니다. 예, 정말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죠. 예, 세계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에 고령화 사회가 될 테고, 그리고 요즘 뭐 다문화 가정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다문화 가정이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도 조금 앞서서 영어 공용화를 시작하면은 꼭 뭐 다문화 가정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어가 공용화되면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뭐 한류 열풍이 불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뭐 세계 거의 탑1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실제 대한민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환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영어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도. 그런 게 많은 지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때, 여러분, 즉 외국에서 우리의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막을 수 있는 반면에 외국에서 우리가 외국의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영어가 공용화되면 한국 사회가 영어가 보편적으로 통화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회가 되면 저는 외국의 인재들도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외국의 인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그 앞으로의 뭐 인구 증가율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우리도 분명히 이민을 개방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우수한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젊은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선 영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국가라면 좀 더 그런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영어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어권 국가로 가지 왜 한국으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예.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영어 사용되는 선진국들로 가지 왜 한국으로 그런 친구들이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 이야기가 뭐 얼트당투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어거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딱히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게다가 한류 열풍, 뭐 K-드라마, K-팝, 뭐 K-무비, 뭐 예, 이 한류 열풍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 저는 한국의 K-교육도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게 K-교육이 영어로 이루어질 때 더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에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를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비인가 국제학교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개에 달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타겟이 다 한국, 내국인용입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 공개적으로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동남아에 이런 동남아의 부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말레이시아 살면서 이렇게 보지만 정말 부자들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집의 규모만 봐도 그냥 이거는 한국의 부자의 수준하고는 다르다는 게 그냥 딱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동남아에 적어도 뭐 말레이시아, 태국, 뭐 필리핀, 뭐 캄보디아, 베트남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 밖의 나라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주변의 그런 아시아 국가들의 부호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저는 한국에도 국제학교가 좀 많이 외국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국제학교 그리고 이런 한류 열풍을 잘 조합할 수 있는 그런 국제학교가 생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영어라는 그런 우리 의사소통하는 수단이 영어가 된다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럼 이게 가능한 얘기냐? 아시겠지만 꿈 같은 얘기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벌써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도 안 계시겠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영어, 유학 이런 얘기를 하면 심지어는 뭐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뭐 사대주의다. 농담이지만 뭐 왜 꼭 영어가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뭐 남들은 다른 분들은 더 하겠죠. 즉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또 이 필요성을 알아도 그 영어라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선 굉장히 이 기득권층의 하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유학을 누가 많이 갑니까? 예? 여러분들 웬만한 유명한 분들의 자녀들 많은 그런 소위 말해서 돈 있고 재력 있고 유명한 분들의 자녀들이 외국에서 더 많이 공부합니다. 물론 서민의 자녀들도 외국 나와서 공부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어의 그런 위상이 이상하게 높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대우받는 사회입니다. 영어에 대한 어떤 반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영어를 계속 이렇게 막 영어 공용화 이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분들조차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그런 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게 제가 말한 뭐 이런 거 영어 공용화나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위의 사람들은 절대 그거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설사 좋다고 해도 절대 그 문을 모든 서민들이 공유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걸까요? 아니요. 왜냐면 그게 그들의 힘이고 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절대 그 문을 아무에게나 일반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자기만 누리고 싶고 자기만 더 좋은 걸 가지고 싶고 소위 말하는 사회의 그런 지도층이나 좀 엘리트들의 마음이 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더 하나라도 더 공유하고 하나라도 더 나눠주려는 그런 마음이라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다 같이 소위 말해서 좀 더 윤택하고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더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땐 한국에선 그거는 조금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나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처럼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저만 나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인원수를 뭐 세어보진 않지만 조기 유학 나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누가 조기 유학을 나가? 내 주위엔 하나도 없는데 누가 조기 유학을 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주위에 없는 겁니다. 정말 이곳 말레이시아만 봐도 조기 유학 나오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정말 한국인 아이들과 한국인 가족들을 정말 그냥 많이 마주칩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또 얘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